그러면 점심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정근배 위원이 그냥 라이온스 일반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 점심 후보는 우리 전상철 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아직 딱 45분. 저희 것도 아니고, 네? 저희 것도 아니고. 45분 아직 딱 정확하게. 아니, 녹화 찍어줘요. 눌렀어. 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처음 하는 건데요. 좀 실수할 때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온스의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한천클럽 소속 전근배 라이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온스 일반에 대한 세션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라이온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라이온스 창설 및 연영, 그리고 라이온스 구조와 봉사사업, 국제 라이온스 재단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온스 클럽이 뭘까요? 라이온스 클럽이 뭘까요? 우리 전상철 연수회님, 라이온스 클럽이 뭡니까? 봉사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사회봉사 단체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세계 최대 최선의 단체. 예,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와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하는 단체. 이게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라이온 하는데요. 라이온은 라이온스 클럽 회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뒤에 L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상철 라이온, 내지는 박봉훈 라이온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님자는 특별히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회원을 라이온이라고 하고요.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2025년 4월 30일 현재 215개국에 49,411개 클럽에 137만 5,17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복합지구 3개, 그리고 지구 21개에 2021개 클럽이 71,536명이 4월 30일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 사무사 D지구는 7,02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온스의 목적과 슬로건, 그리고 모토와 엠블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온스 클럽의 목적. 자, 우리 박봉훈 연수회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온스 클럽 목적: 인류 상호 간의 이해심 배양 증진, 국가 간 시민의식 고취, 지역사회 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 우위협력 상호 이해, 정당 종교 제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봉사인 격려, 도덕심 향상. 예, 라이온스 클럽의 목적이고요. 자, 라이온스 클럽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의 슬로건은 1917년 우리 멜빈 조스 씨가 라이온스 클럽을 만들면서 국제 라이온스 협회 클럽이라고 명을 했었는데요. 2년 동안 라이온스 이름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레인보우라는 부대 이름을 따서 레인보우로 하자, 아니면 또 같이 출범한 26개 클럽 중에 그 보텍스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그 보텍스로 하자,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 1919년 3차 연차대회에서 덴버 출신의 젊은 변호사가 이 변호사 이름이 하스테드 리더라는 라이오니즘에 대한 라이오니즘의 힘이라는 제목의 연설 중에 이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리버티 인텔리전스 아워 네이션 세이프, 자유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그때 참석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우리가 라이언스라는 목표로 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기로 하고 이때 그 슬로건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은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 Safe. 그래서 자유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토입니다. We serve. 이 모토는 1954년도에 국제 라이언스 협회에서 모토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모토를 뭘로 할 것인가 이걸 정하자라는 공모를 하는데요. 이때 응모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캐나다 출신 라이언인 스티븐스가 낸 이 우리의 모토 We Serve가 이때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뉴욕에서 국제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채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70년이 넘는 동안 We Serve라는 외침으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엠블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렘도 유래가 있습니다. 1920년도에 2년 동안 그 전에 2년 동안 계속 자료를 모읍니다. 자료를 모아서 모아진 200여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엠블렘 디자인 신설 위원회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그곳에서 요거를 엠블렘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채택 승인하고 1920년 국제의사에서 승인하고 사회 연차대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요거 보면 우리가 보라색이 있잖아요. 이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우리가 자기 자신, 국가, 친구 때묻지 않은 양심에 대한 어떤 충실함을 의미를 하고요. 황금색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색들은 우리가 청렴한 생활 그리고 진지한 의미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봉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는 어떤 청렴한 생활 그리고 용기, 강인함 그리고 어떤 신뢰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언 그리고 이제 요 사자 요게는 이제 과거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보는 의미고요.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라이언스 우리 슬로건이고 요거는 원은 이제 회원과 클럽 그리고 화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쪽 L자 중간에 L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인터내셔널은 이제 국제 조직임을 우리가 표시하는 내용이고 의장 특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협회 등록된 그런 엠블렘입니다. 우리 라이온들은요 엠블렘이 들어간 핀을 착용하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라이온스 창설 및 연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7년이었습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던 그때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38세의 젊은 사업가 멜빈 존슨이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다 재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었어요. 멜빈 존슨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3년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917년 6월 7일에 미국에 있는 27개의 서클 대표들을 시카고 라사르 호텔에 초대를 합니다. 여기서 국제 라이언스 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일종의 발기 모임이었던 거고요. 이때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해 10월 10일에 1차 대회를 거쳐서 초대 회장으로 우주 박사를 선출하고 초대 사무총장에 멜빈 존슨 씨가 취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멜빈 존슨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멜빈 존슨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멜빈 존슨은 1879년 1월 13일생이십니다. 아리조나주에 포트 토마스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육군 대위였어요. 아버지 부친 칼빈 존스와 모틴 리디아 존스 사이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 그의 나이 30세에 아만다 프리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만다 프리만은요 미모의 여성인데요. 1925년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미국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한 프로골프 출신이십니다. 멜빈 존슨은 이후 백악관 경제 자문을 하셨고요. 쿠바에서 수여하는
최고장을 수상하셨고 유엔이 생길 때 유엔 자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 전 세계 라이온의 인구가 40만이 되었을 때 종신 사무총장이라는 칭호를 부여를 받으셨고요. 1953년 시카고에 있는 국제협회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1958년 국제이사회에서 라이온스의 창시자 및 종신 사무총장이라는 정식 명칭을 부여받아서 우리 라이온스의 영원히 남을 명예를 부여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후 1961년 6월 1일 일리노이주에서 파텍에서 82세의 나이로 서거를 하십니다. 자, 우리 라이온스 연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의 태동과 라이온스 슬로건은 앞에서 나누었고요. 자, 1960년 캐나다 라이온스 클럽이 창설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협회로서의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25년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헬렌 켈러 여사가 연설을 합니다. 라이온이여, 어둠에 대항하는 맹인들의 수호 기사가 되어주라는 연설을 듣고 우리 라이온스는 실명 예방운동이라는 목적 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1954년 라이온스 모토는 아까 얘기했고요. 자, 1959년 한국 최초 서울 라이온스 클럽이 창설이 됩니다. 서울 라이온스 클럽 창설 이야기는 다음 장에 한국의 연역을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8년 국제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라이온스 클럽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설립이 되면서 우리가 대규모 봉사를 다른 단체를 끼지 않고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다른 단체를 통한 간접 봉사를 했었는데요. LCF 국제재단이 설립되면서 대규모 인도주의적 봉사 사업을 우리 라이온스 이름으로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된 역사 깊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1987년 제70차 대만 타이베이 대회에서 여성 라이온의 입회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라이온의 대거 입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1990년 시력 우선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요. 1990년에서 1993년까지 1차 시력 우선 사업을 하고 2005년도에부터 2008년도까지 2차 시력 우선 사업을 하는데요. 아주 놀라운 성과를 저희가 이루었습니다. 성과를 보자면 118개국에 1461건의 3억 8,900만 원의 교부금을 교부를 했고요. 980만 건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66만 명의 안과 의료진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2억 460만 원의 치료제를 투여해서 트라코마를 예방했습니다. 트라코마는 결막 질환인데요. 이거 울퉁불퉁, 거칠거칠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실명의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2억 460만 회분의 트라코마를 투여를 해서 트라코마를 예방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요. 334만 회분의 사상충 치료제를 저희가 투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시카고에서 세계대회가 열렸는데요. 213국의 회원들이 모여서 상대하게 열렸습니다. 이후 2018년도에 여성 라이온 입회가 허용된 지 31년 만에 최초의 여성 국제회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 부드러운 인과도티 회장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100년이 넘는 동안 이어온 전통 있는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라이온스 연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59년이었습니다. 58년도에 일단 라이온스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제 한국은 전쟁이 끝나고 저기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이 한창이던 때였는데 그 미국인 무역업자 오키프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라이온스의 취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대휘 씨, 여운홍님,
주운범 이런 분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모임을 같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여근홍님은 여운영 씨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키프 씨가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 좀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그 신동욱이라는 분이 미국을 시찰을 합니다. 미국을 시찰을 가서 국제협회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거기서 감명을 받고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셔서 라이언스 취지를 다시 설명을 하고 그때부터 라이언스의 어떤 그 활성화가 되는 활성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59년 2월 10일 뜻을 같이 한 19명이 반도호텔에 모여서 주주특위를 갖고 현장 및 불칙을 통과하고 초대회장에 전예용님이 선출을 됩니다. 전예용님은 그때 이제 부흥부 장관 그리고 뭐 나중에 한국의 초대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을 초대회장으로 선출을 하게 되고 이후에 1959년 같은 해 일주일 후에 2월 20일 날 코리아 하우스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 한국의 집입니다. 충무로 쪽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역사적인 현장의 밤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국제 1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이때 현장의 밤을 갖게 되는데요. 조직 통해 당시에 19명이었던 회원이 일주일 동안 9명이 더 늘어나서 창립회원은 28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반도호텔은 지금 롯데호텔입니다. 롯데호텔 자리가 반도호텔입니다. 이때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폰서 클럽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스폰서 클럽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직을 한 겁니다. 이후에 1960년도 6월 1일에 부산 라이온스 클럽이 탄생을 합니다. 부산 라이온스 클럽은 여기 스폰서 클럽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만 그 미 공군의 헤레라 중령이 추천해서 조직이 되었다는 기록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1961년 3공부 잠정지구로 우리가 지정이 되는데요. 3공부 잠정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잠정지구, 뭐 과도지구 그런 지구들이 있습니다. 3공부 잠정지구 된 후에 1965년 3공부 단일지구로 선정을 합니다. 원래 단일지구가 선정이 되려면 1250명의 인원이나 35개 클럽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7개 클럽에 998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승인이 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국제이사회에서 한국은 어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고 성장률이 전 세계 회원국 중에 가장 빠르기 때문에 국제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공부 단일지구로 승인이 됐습니다. 단일지구라는 것은 국제협회, 복합지구가 없기 때문에 국제협회와 직접 보고를 하고 그러는 단일지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1971년 3공부 복합지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3공부 A지구와 3공부 B지구로 나뉘는데요. 3공부 B지구에는 부산 경상남도 지역이 이제 3공부 B지구로 편집이 되고 나머지는 3공부 A지구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1981년도에 4개 복합지구로 바뀌는데요. 316, 317, 318, 319 이 4개 복합지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후에 1984년도에 3공부 단일 복합지구로 재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통합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국제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좀 원활한 의사소통 및 단합을 위해서 3공부 단일 복합지구로 우리가 다시 이제 재통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를 열고자 그때부터 유치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유치 활동을 잘 벌여서 1990년 4월 10일 국제대회에서 1995년 78차 세계대회 개최지를 한국으로 결정하는 쾌거를 열렸습니다. 당시에 뉴 올리언즈 그리고 버밍엠, 몬트리올, 싱가포르 등과 저희가 경합을 했는데요. 1등으로 서울 국제대회를 개최가 이제 그때 선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1990년에 김일훈 전 국제기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공산주의 심장인 모스크바의 라이온스 클럽을 전파를 해서 모스크바의 라이온스 클럽을 창설하시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그때 3공부 복합지구 의장이셨는데요. 나중에 국제이사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자, 1995년 드디어 역사적인
대한민국 라이온스의 수건이었던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178개국에서 15,000명이 참석을 해서 서왕리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후 1997년에 354, 355 복합지구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 당시에 354는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제주 이렇게 7개 지구에 601개 클럽 21,800명, 그리고 355 복합지구는 대전, 충청, 대구, 경북 그 외의 지역에서 12개 지구에 819개 클럽 38,000명이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라이온스가 6만 명을 넘겼던 해가 되겠습니다. 2003년 대한민국 한국인 최초로 이태석 국제회장이 취임을 하십니다. 이걸 콜로라도 덴버에서 취임을 하셨는데요. 86차 국제대회입니다. 한국에서는 1,100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대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2005년 평양 라이온스 안과병원이 준공이 되는데요. 이걸 2001년도에 이태석 국제회장께서 2부회장 때 우리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2002년도 11월 22일에 기공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1,000평 정도의 지하 1층, 지상 3층 12개 병실에 76병상을 갖춘 병원을 기공식을 하고 2005년 6월 18일 이때 이제 이태석 전 국회의장께서 LCIF 재단 이사장 거의 끝나실 때쯤입니다. 이때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병원 뜰에 사자상을 짓고 비문에다 뭐라고 생겼냐면 국제 라이온스 협회가 이 병원을 치워 북한 동포들에게 기증을 한다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2010년 현대처럼 354, 355, 356 복합지구로 재분할이 되면서 대구, 경북, 충청, 전라 지역이 356 복합지구의 지구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2년 부산 국제대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때 208개국에 정확하게 55,308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국인들은 41,67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는 국제대회 95년 사상 최대 등록을 이루는 쾌거를 이뤘고요. 이때 최승렬 회장님께서 준비위원장을 그때 맡으셨습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 라이온스 60주년 기념 행사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때 이제 그 구도의 인과도티어 회장이 오셨었고 우리 지구에서는 합창단 80명이 무대에 올라와서 인과도티어 노래가 있습니다. 딴따단 딴딴딴딴딴딴 하는 그 음질의 음악인데요. 그걸 저희가 개사를 해서 저희가 불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2월에 그 한국 라이온스 60주년 그 기념 행사를 했고 2019년 7월에 밀라노에서 한국인 두 번째 국제회장이신 최승렬 회장님께서 취임을 하십니다. 이때 어떤 세레머니와 어떤 퍼레이드 연습을 우리 354 D지구 교통안전교육원에서 연습을 하고 그때 가서 퍼레이드를 했는데 아주 놀라운 사람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지금 현재가 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 전상철 연수위원님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올해 지역구청장가 됐네. 그 말은. 자, 2025년도에는 우리 전상철 연수위원님께서 연수위원 대신 아주 역사 깊은 한 해가 됩니다. 네,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이온스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온스 구조. 미국에서 라이온스는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1현장 지역이고요. 이후에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캐나다가 2현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디로 갈까요? 중남미로 갑니다. 이렇게 멕시코 중남미로 가서 여기가 3현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유럽으로 갑니다. 우리가 구라파라고 그러죠. 구라파로 가게 됩니다. 오래 걸리네요. 자, 유럽이 4현장 지역이 되겠고요. 그 옆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동양 및 동남아시아 지역이 저희가 속한 제5현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자 서남아시아 지역 인도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 6현장 지역이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7현장 지역 대양주로 갑니다. 괌, 어디지? 호주, 뉴질랜드 이쪽이 이제 대양주 지역이 편입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가 팔현장 지역인데요. 아프리카에는 이제 그 팔현장적인 최초로 국제회장이 되실 분이시죠. 그 케냐 출신 이게 좀 발음이 잘 안 돼. 나이로바 출신의 마노사 이분이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세요. 저도 이제 전 국제회의에 가서 저도 이제 투표를 하고 왔는데 이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여기 이제 세계 8대 현장 지역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복합지구 분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라이언스는 세 개의 복합지구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요 지역이 이제 354 복합지구, 요 지역이 355 복합지구, 요 지역이 이제 356 복합지구인데, 자, 354 복합지구는 서울, 그리고 서울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제주가 이렇게 왜 354에 편입이 되어 있느냐? 제주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서울 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래서 354 복합지구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부산, 그리고 경남, 전남, 전라남도 이런 여기 울산까지 이렇게 355 복합지구. 그다음에 이제 355에서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356 이제 대구 경북으로 해서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요리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개 지역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연합협회 총장을 하면서 전 지구를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전 지구를 다 다녀봤는데 몇 개 지구만 말씀을 드리면 종주 지구가 354 A 지구입니다. 354 A 지구 여기 이제 한강 이북 지역으로 해서 동쪽 마포, 용산 이쪽 은평 이쪽이 이제 구분이 되고요. C 지구는 서쪽입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A 지구가 서쪽, C 지구가 동쪽 되겠습니다. 광진 이쪽 강북구, 성북구 이쪽이 되고요. 다음 우리 D 지구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지구는 되게 넓죠. 강원지구 되게 넓어서 강원지구 통제를 하시면 한 10만 킬로 이상은 차를 타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만 킬로 이상은 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지구는 이제 이번에 복합지구 의장이 당선되신 지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부산으로 갑니다. 밑에 부산으로 355지구로 갑니다. 355는 이제 종주지구가 355에서 이제 가장 빠른 지구는 부산지구고요. 부산지구 전 총재를 했던 조홍대 총재께서 이번에 355 복합지구 의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광주지구와 전남, 서부, 종부지구는 원래 한 지구였어요. 355 B1, B2, B3 지구는 아니었는데요. 이때는 원래 한 지구였습니다. 한 지구였다가 분할이 된 거고요. 여기도 울산, 양산, 이 지구가 이제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회원이 여기는 이제 교육원이 되게 잘 돼 있어요. FDI 수료자가 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중부하고 경남 서부 여기가 경계를 놓고 조금 이제 다툼이 좀 있었어요. 경남 서부 지역은 이번에 이제 국회의사가 되신 최순탁 이사께서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인구는 한 1,700명 정도 되는데요. 354 H지구 경기 북부지구 여기 경기 남부에서 북부지구로 나뉘는데 여기하고 400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356 복합지구를 볼게요. 여기 대구도 경북이 나뉘어져 있죠. 여기 원래 대구지구였었는데 여기도 대구지구 있다가 경북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대구지구 여기는 일부 총재 되실 분이 좀 사고가 있어서 2부 총재가 아니고 1부 총재 바로 총재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 충남 여기도 같이 묶여있던 데인데요. 여기도 이제 대전 충남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좀 많이 세퇴를 했고 충남 세정 지역이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 지역은 이제 충남 홍성에 지구회관이 있는데 제 고향입니다. 저 어려서 뛰어놀던 곳에 보니까 지구회관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이번에 총재님이 한철희 총재님이라고 부여에서 요양병원 하시는 분인데 제가 만나서 되게 반갑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각 지역에 특색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354 D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54의 3은 우리 동양 및 동남아시아 번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민국 번호가 5번이고요. 복합지구 번호가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354 D지구가 이제 강남 우리 지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지구가 이제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여러 많은 지구의 표적이 됩니다. 지역도 넓어서 이제 좀 취지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구를 세 개 지구로 나누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움직임이 있고요. 한국연합회에 보면 지구분할 및 지구재편성위원회가 있는데 요거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눠서 니네끼리 복합지구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재편성위원회의 표적이 됐던 지구는 우리 지구, 우리 사무사 D지구와 그래서 부산지구, 거기도 넓거든요. 부산지구도 세 개로 나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나누게 되면 가장 문제가 이제 자산 문제입니다. 지금 애당초 저희도 이제 서울에 이제 그 399 K지구 시절에 도곡동에 그 한국 라이언스 회관을 지으려고 770평을 매입을 해놨던 게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102억에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서 이 세금 제하고 그래서 그 사무사 이제 지금의 사무사 A지구, C지구, D지구가 20억 8천만 원씩 나누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20억 현금 20억 8천만 원 그리고 채권 2,170만 원 그렇게 나눠서 그거를 쌍짓돈으로 해서 이제 각자 지구 회관들을 매입을 하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지구를 다시 나누게 되면 좀 자산 배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라이언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클럽 회원 땡땡땡 라이언 그다음에 이제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클럽을 이루게 되고 클럽이 몇 개가 모여서 지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되고 그다음 지구가 되게 이제 지구 총대님이라고 부르고요. 복합지구는 우리 지구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 세 개가 모여서 한국연합회라는 복합지구가 되고 복합지구 세 개가 모여서 한국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위에 현장지역 그다음에 국제 라이언스 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 라이언스 협회를 국회회장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연합회 이사장, 복합지구 의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현장지역 이게 우리가 하게 있는 현장지역에는 따로 대표가 없습니다. GAT 현장지역 대표는 있어요. 지금 현재 대표는 지금 우리 아직 회기가 안 끝났으니까 이 회기에는 ABC 국제 일부회장이 현장지역 대표로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어떤 대표가 없고요. 회장 출신 각 현장 지역의 회장 출신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이룹니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결정도 이렇게 협의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한국연합회라는 조직이 나름 생소하실 거예요. 한국연합회 생소하실 것 같아서 한국연합회에서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합회는 이제 국제 라이언스 협회 설립 취지와 라이언즈 구현을 위해서 한국 라이언스 조직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생긴 조직입니다. 연합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요, 한국 라이언스를 대표해서 대정부 어떤 그 일을 합니다. 그 예전에는 대통령실도 방문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합회 한국 라이언스 자산들이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자산들,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복합지구, 지구 간의 어떤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한국 라이언스 발전에 저희가 그 기여를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라이언즈 한국어판 발행 사업을 합니다. 자, 핸드폰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열어주세요. 핸드폰을 열어주시고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시면 라이언즈 한국어판 위원회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깔으시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께서 라이언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끝나시면 깔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재정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재정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전에는 1,000원씩 그리고 2,000원씩 그 연합회비를 걷었었는데요. 2018, 19 때부터는 회비를 받지 않고 국제이사 의무금을 3억을 올립니다. 이 의무금으로 어떤 그 경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그 LCIF 기금을 여러분들이 내시잖아요. 그럼 LCIF 기금 내는 것에 대한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 걸렸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게 최기동 이사 때 시작을 해서 구대길 이사 때 허가를 받고
이기호 연합회장 때 그때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 때 제가 우리은행이고 여러 은행들을 뛰어다니면서 발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은 25일까지만 연합회 그 꽂히면 바로 그 영수증이 발행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흔히들 한국연합회는 사조직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국제협회와 LCIF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LCIF 영수증도 발행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회 방침서와 그 국제 현장 및 규칙 이사회 방침서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라이언스 어떤 조직의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그렇게 조직된 조직입니다. 자, 봉사사업과 그 LCIF는 전상철 연수위원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을. 네, 봉사사업과 LCIF 순서인데요. 네, 봉사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주력 봉사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페이지 넣으면 그때 틀어볼게요. LCIF 기금 이거는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으로. 네,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 7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예, 라이언스 봉사와 LCIF 등은 이후에 LCIF를 따로 강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또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언스 협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은 여러 가지 회원들이 있죠. 정회원, 준회원, 자유회원, 그리고 뭐 명예회원, 의대회원, 뭐 평생회원 등이 있는데요. 자, 우리 정회원의 권리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협회에 가서 회장도 하실 수가 있어요. 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죠. 권리도 있으면 의무가 있는데요. 회의, 행사 참석, 그리고 회비, 의무금 납부, 그리고 연수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임원의 수행,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큰 봉사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임원의 수행, 회원량의 품위유지 중요합니다. 밖에서 보는 라이언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언 1년간 의무금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구회비 48,000원 나가고요. 복합지구회비, 그리고 국제의무금이 48불입니다. 이거 나가고, 조익금이 이제 만원씩 정기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500만원까지, 오래된 분들한테 500만원까지 저희가 조익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냥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사 D지구의 선출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이 있습니다. 선출직 임원은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임명직 임원, 이거 자문위원, 지도위원, 운영위원, 사무총장, 재무총장들이 있는데 그 지구 인사 규정에 보면 자문위원, 지도위원, 운영위원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도위원분들이 우리 라이언스의 역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가보면 그 지도위원이 되시려면 지역구청대를 하시고 20년 이상 되시거나 아니면 그 지역구청대를 하신 지 15년 이상 내지는 지역구청대를 하신 지 5년 이상 된 70세 이상 내지는 이제 각 우리 지역구청장이나 아니면 뭐 복합지구 연합회 부총장을 되시면 지도위원회 선임이 되시고요. 그 운영위원장을 하셔도 지도위원이 되십니다. 임명직 위원은 이렇게 있고요. 세션 목표를 다시 보기 전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맞추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언스의 창시자는 1번 인디아나 존스, 2번 멜빈 존스. 2번 정답입니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자, 1959년 2월 12일 대한민국 최초로 라이언스 클럽의 조직총회가 열리는데요. 자, 조직총회가 열린 호텔은 1번 녹화일 호텔, 2번 반도 호텔. 반도,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조직총회 초대자, 한국의 최초 클럽인 서울 라이언스 클럽의 초대자는 1번 전영록, 2번 전예영. 2번. 정답이십니다. 2번. 오늘 진짜 강의를 잘 들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선물은 올랜도 세계대회를 가질 수 있는 팜플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션 목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목표 이게 엔지가 나네요. 자꾸 저기 떠가지고. 자, 오늘의 세션 목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라이언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죠? 대답 못 주신 거 보니까. 예. 라이언스 상설 및 연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셨습니까? 예. 자, 라이언스 구조, 봉사서, 국제 라이언스 재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한정된 시간에 전달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전달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선에서. 근데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 거는 같이 연구해서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같이 전달을 하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라이언스 1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보다는 너무 파워포인트도 잘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 시간이 25분이에요. 네. 역사에 너무나 시간 준비를 많이 했고 친분할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친분할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합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런까지는 좋은데 지금 봉사사업이 라이언스 자체가 봉사사업으로 이루어질 텐데 봉사사업 5대 봉사사업이라든지 LCIFLS 7대 봉사사업 여기에 봉사사업 내용을 저는 항상 강조하는 라이언스는 기본이 봉사인데 전혀 빠져 있어요. LCIF만 잠깐 나와 있고 지금 역사 시간을 조금
하셔야 될 거니까 네. 이 캠페인 비용하고 LCIF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봉사 사업인데요. 왜 봉사를 해야 하는가? 그 올려주시고 시간 조금 주시고 네, 그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정말